자, 제가 학생으로 로그인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니, 학생으로 로그인해서 테스트에 응시를 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테스트에 응시를 했을 경우에는 채점 부분에 검게 되죠. 원래는 회색이었죠, 이게. 그래서 응시한 학생이 있으면 검은색 글씨로 채점이라고 써집니다. 자, 클릭 한번 해볼까요? 채점을. 자, 타이틀, 출제자, 시험기간, 뭐 응시생, 평균, 제한시간, 출제 과목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 목록으로 테스트 응시한 학생들의 점수가 쭉 나옵니다. 한 명이 응시했네요. 스머프라는 학생이 점수는 160점을 맞았네요. 한번 볼까요? 채점표에 뷰를 보겠습니다. 뷰를 클릭하면 이 학생이 제출했던 답안지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 시험에 관련된 정보고요. 번호, 문제, 학생 답안, 모범 답안, 채점, 배점. 그래서 모범 답안이 1번에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쭉 나가고, 이건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이겠죠? 1번부터 가, 나, 다, 라, 가, 나, 다. 이렇게 쭉 나가는 거고요. 배점이 10점짜리였어요. 다 봅니까? 그죠? 다 10점짜리 배점이었는데, 이거는 맞았어. 그래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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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이건 틀렸어. 빵점이죠. 초점이 모범 답안에 답안이 만데 학생은 가라고 썼네요. 가라고 체크했네요. 그래서 틀린 게 되죠. 빵점이죠. 이런 식으로 채점을 자동적으로 했습니다. 자동 채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뭐 직접 채점으로 변경하면 관리자가 직접 채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할 수 없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목록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면 H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대괄호 안에. 그러면 HTML 테스트 입력에서 HTML로 입력한 통으로 넣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개별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G 제너럴이죠. 테스트 입력 일반에서 입력한 문제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채점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두 명의 학생이 응시했네요. 자, 스머프를 채점표를 한번 볼게요. 자, 100점 맞았어요. 그죠? 문제 1번을 뷰를 클릭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1번 문제. 그죠? 6번 문제 한번 보겠다. 그럼 6번의 뷰를 클릭하면 이렇게 아래 사진은 영화 신세계의 한 장면인데요. 저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을 쓰세요. 연변 거지들이죠. 연변 거지들.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또 더 설명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채점을 할 때 지금 보면 설정에서 자동 채점으로 해놨잖아요. 자동 채점. 그죠? 채점 방식이. 근데 직접 채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직접 채점으로 해서 돌아가기. 그러면 빨간색으로 돼 있죠. 채점이. 왜 그럴까요? 채점 할 게 있는데 아직 채점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가채점이죠. 아직 채점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학생들이 답안지를 제출을 하잖아요. 응시할 때. 그때 이 테스트의 설정 값이 직접 채점이라면, 아니, 자동 채점이라면 이제 바로 거기서 컴퓨터가, 아니, 프로그램이 채점을 하게 되지만, 직접 채점으로 설정되어 있는 테스트일 경우에는 우선 프로그램이 가채점을 하는 거예요. 가채점. 가채점이 뭐냐면, 채점을 하긴 했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했겠지만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뭐 토시 하나라도 또는 띄어쓰기가 틀렸다거나 뭐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맞은 것일 수도 있는데 틀린 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가채점을 우선 해놓고 관리자가 나중에 보고 채점을 하면 처음부터 하나씩 보고 채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채점을 할 수 있겠죠, 관리자가. 그런 의미로 가채점이라고 해서 우선 이 프로그램 내에서 채점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채점이 완료된 게 아니고 가채점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관리자가 다시 그 답안지를 보고 채점을 완료를 시켜줘야만 답안지 채점이 완료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해서 채점 완료 여부도 채점 미완료로 되어 있죠. 한번 볼게요. 채점 뷰를 클릭해서 보면 100점이네, 이건. 자, 100점을 맞았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답이 아이언 도어즈인데 길게 예를 들어서 논술형이야, 정답이. 그래서 따로 정답이 없어. 예, 읽어보고 관리자가 아니라 선생님이 읽어보고 10점 만점인데 아 얘는 10점 줘야 되겠다. 아니면 빵점 주기도 뭐하고 뭐 하기도 뭐하고 해서 한 7점만 줘야 되겠다. 배점이 10점짜리인데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볼까요? 지금 배점이 10점짜리고 채점을 다 10점을 했잖아요. 가채점을 했잖아요. 가채점 보니까 다 맞았어. 보니까 얘는 10점을 다 주는 것보다는 한 7점 정도만 7로 바뀌었죠? 그래서 채점 저장. 그러면 채점이 완료가 된 거예요. 채점 완료. 아시겠죠? 이렇게 딱 보고 가채점을 딱 보고 뭐 됐네 뭐 또 손댈 거 없겠네 그러면 바로 그냥 아래쪽에 있는 채점 저장 버튼 눌러서 채점을 저장하면 채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채점이 끝난 거예요. 이 학생은.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가서 얘는 점수를 채점을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7점 말고 7점 뭐 58점을 주겠다. 소수점도 가능합니다. 두 자릿수까지 저장하면 그대로 점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뭐 8번만 할 수 있냐? 아니, 다 할 수 있어. 1번부터 끝번까지. 뭐 이거는 객관식이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것도 점수 다르게 한번 줘볼게요. 이거는 뭐 1점, 1.69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점 저장. 이렇게. 그러면 전체 평균이나 시험 점수가 맞춰서 바꿔진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채점을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관리자가. 논술량일 때는 점수 배점을 다 주지 않고도 뭐 1점부터 배점까지 그 사이에 있는 소수점 두 자릿 수까지 해서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떨 때? 테스트 설정에서 직접 채점으로 해놓을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자동 채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동 채점으로 설정을 바꿔서 채점에 들어가서 볼게요. 이제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채점을 관리자가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래쪽에 있었던 채점 저장 버튼도 없죠? 왜냐하면 자동 채점이기 때문에 채점은 프로그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관리자가 손을 대서 점수를 다르게, 배점을, 채점을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설정에서 직접 채점으로 설정을 바꾸어 주시고 채점을 고친 다음에 딱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다 입력 폼이에요. 안 보이지만 커서 들어가죠? 고칠 수가 있어요. 단 몇 점 10점인데 뭐 11점을 뭐 입력한다거나 그러면 채점 점수는 문제의 배점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배점부터 그 아래로만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한 2점만 줄게요. 2점 맞는 거지만 채점 저장. 그러면 이거는 답안지 채점이 끝난 거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이 설정을 원래 자동 채점이었던 거를 직접 채점으로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채점이 다 돼 있었던 것이 다시 전부 다 처음부터 채점을 다시 해야 돼요. 아까 스머프라는 학생을 채점 완료를 했잖아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죠? 채점 완료했잖아. 근데 설정을 다시 바꾸면 자동 채점으로 갔다가 다시 직접 채점으로 바꿔주면 채점을 다시 채점 미완료가 된다 이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싹 다 다시 채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채점은 끝내야지. 자, 채점을 끝냈고, 자 이렇게 해서 채점할 때 프린트도 할 수 있어요. 이 목록 응시했던 학생들 목록도 프린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점표로 들어가서 이 부분도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클릭하면 성적이 나오죠. 그죠? S 차트, 과목별 성적 그래프, 과학, 국어, 영어, 영화, 일본어 이렇게 돼 있는데 과학 과목에 한 명이 응시했고 해서 160점을 맞았고 평균은 160점이고 영화라는 과목에 두 명이 응시했고 총점이 161.27점 그래서 평균이 80.64 이 두 명이 응시한 평균이 80.64 라는 거 이게 앞에 있는 게 총점 그러니까 10명이 봤으면 10명의 점수의 총합이고요. 이거는 평균 아시겠죠? 응시했던 학생들의 점수 평균 가로 안에 있는 거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과목별 그래프고 이건 지그래프 그룹별 성적 그래프 자 꽃님반에 한 명이 응시해가지고 80점 총점이 그래서 평균 80점이고요. 햇님반에 학생이 두 명이 응시해가지고 241.27점 에서 평균이 120.64점이 나왔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T차트 테스트별 성적 그래프 자 2004년 1회차 컴퓨터 그래픽 운영기능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한 명이 응시했고 160점 맞았다라는 거고요. 2013년 영화 프리뷰어 테스트에 두 명이 응시해가지고 두 명의 총점이 161.27점이고 평균이 80.64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프린트 이렇게 그래프를 자 여기 보면 날짜도 이렇게 정해서 그 날짜 기간 내에 응시했던 학생들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 프린트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과목별, 그룹별, 테스트별 자 다시 목록으로 가고
그럼 엑셀은 뭐냐? 응시 결과 엑셀로 내려받기. 자, 결과 학생들의 응시 결과 성적이죠. 성적을 내려받을 테스트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엑셀 있죠? 클릭해요. 해당 테스트의 결과를 엑셀 형식으로 내려받겠습니까? 확인. 자, 됐어요. 이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해 볼게요. 저장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죠?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회차 컴퓨터 그래픽 운영기능사 필기시험 기출문제에서 운영자가 출제했고 출제 과목은 과학이고 한 명 응시했고 평균 160점이다. 그래서 순위는 1등, 아이디, 이름, 점수, 응시일자 이렇게 쭉 나와요. 밑으로 쭉 더 나오는데 응시한 학생이 한 명이니까 한 명만 나오는 거죠. 자, 영화 2013년 영화 프리뷰어 테스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제자, 출제 과목, 응시생 전체 평균 나오고요. 순위, 아이디, 이름, 점수, 응시일 이렇게 아시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엑셀 형식으로 내려받게 된다. 내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적을 이제 삭제를 하고 이 메뉴가 그 메뉴입니다. 엑셀 메뉴가.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나. 테스트 출제 관리 이제는 뭐 더 설명드릴 게 없네요. 아, 이 성적을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싹싹 해서 결과 삭제. 선택한 응시 기록을 삭제하려 합니다. 한번 삭제한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삭제하지 않을게요. 성적만 삭제하는 거예요. 성적. 여기 이 테스트에 응시했던 응시 기록만 삭제되는 겁니다. 이 학생들 회원 정보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여기까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설명 좀 길었는데 어려운 건 없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가 출제가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검은색 아이콘으로 변경을 해야만 학생들이 학생들 페이지에서 그 학생들 응시 목록에 요게 목록이 보여져서 테스트 응시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목록에 안 나타나서 학생들이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그걸 알아두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테스트 출제 관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